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남의 명의를 빌려갖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천하해평TV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질문을 들어온 것 중에 또 간략하게 한번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 5년 전에 가족 명의를 빌려 15억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명의는 빌린 사람 걸로 당시 제 돈 10억하고 명의 대여자 돈 5억으로 매수하고 명의란 계약서에 대여자로 하고 등기도 대여자 걸로 했어요. 지금 다른 것들 때문에 반환받고자 하는데 대여자가 동의를 안 하네요.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랑 법무사한테 증거 확보했으나 거래 당시 중개인은 연락 두절입니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 주장으로 15억 명의를 제 걸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신데 이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억을 대고 그 다음에 현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상대방이 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라고 합시다. 영진이라는 사람의 15억짜리 아파트를 자 현석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길동이가 10억을 댔고 현석이가 5억을 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내용은 어떠냐? 자, 내가 10억을 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다 댔으니 이거는 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나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이 부동산 명의를 너는 나한테 넘겨줘야 될 약속을 했다. 자,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동산이 올라갔겠죠. 부동산이 올라갔던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현석이한테 길동이가 자, 이 부동산을 갖다가 내 앞으로 해달라. 내지는 올라간 시가를 맞춰갖고 팔아서 그 대금을 나한테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 부동산 실명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영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현석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모두 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눠서 상대방인 영진이가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까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영진이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영진이가 착한 경우, 나쁜 경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진이가 이 돈을 대고 실질적 부동산의 주인이 길동이고 현석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를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그러한 경우까지 알고 있는 경우를 악이라고 하고 이 선의는 뭐냐? 현석이가 이게 명의신탁 해가지고 나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를 선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 사안에 대입을 해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악의인 경우가 아니고 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영진이하고 현석이하고 체결했던 이 15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은 영진이가 선의인 경우에 해당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현석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길동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억을 냈는데 넌 5억밖에 안 됐지 않느냐. 근데 이 아파트를 네가 가지면 어떡하냐. 돌려달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영진이가 팔 때 선이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길동이는 현석이를 상대로 해서 이 아파트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5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실시가 된 거는 1995년 실시가 됐습니다. 7월 1일인가요? 발효가? 이때부터 했는데
여기에 유예기간이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그래서 이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유예기간이 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이 15억 아파트를 원물 반환 형식으로, 15억 아파트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니까 15억 아파트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근 5년 전에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면 이미 실명법 유예기간도 도과됐기 때문에 이 길동이는 현석이를 상대로 해서 이 15억짜리 이 아파트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줬던 10억에다가 법정 이자를 붙여서, 자, 그럼 돈이라도 내놔라. 근데 이거는 자기가 냈던 돈에다가 이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돈을 현석이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올라간 시세 차익은 이 현석이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부당하게도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남의 명의를 빌려갖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자, 이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이미 유예기간도 지나갔지 않느냐. 너는 충분히 이거를 알고 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너는 네가 냈던 돈에다가 민사 법정 이자 정도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10억 플러스 법정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부동산, 여기서는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아파트를 반환해라고 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